우주항공청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경남 서북권에서는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이 논란입니다. 진주시장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촉발된 건데 사천시는 기존 협력 사업은 방치하면서 뜬금없는 제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치단체가 기업들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협약은 강제성이 없어서 실현되지 않아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 경남도 의원끼리 폭행 사건 시비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의회 윤리특위는 유사 사건 발생 때마다 매번 침묵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리 부종과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16일 숨진 70대 여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우주항공청 출범을 코앞에 두고 경남 서북권에서는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이 논란입니다. 최근 조규일 진주시장의 전격적인 제안 때문인데요. 사천시는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일절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이웃한 진주와 사천의 행정통합. 10여 년 전 지방행정구역 개편 당시 거론됐지만 여론조사에서 사천의 반대로 결국 무산됐습니다. 우주항공청 개청을 불과 일주일 앞둔 지난 20일, 조규일 진주시장이 행정통합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진주와 사천 두 도시는 생활권이 같아 광역 행정 수요가 늘고 있고 우주항공 산업 발전을 위해 함께 뭉칠 필요가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천시와 진주시는 하나입니다. 각자 도생은 서부 경남 전체 쇠락을 재촉할 뿐입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제안에 사천 지역 분위기는 차갑기만 합니다.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둔 시기에 뜬금없는 제안이라며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사천 임시청사가 겨우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조 시장이 우주항공청 본청사 위치나 관련 행정기관, 연구소 입지 문제까지 거론한 데 크게 불편한 기색입니다. 사천시 의회도 통합 제안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주시가 정작 진주사천 광역 소각장 설치 등 협력 사업에는 반대하고 있다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쏘아붙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뭔가 정치적인 어떤 야욕으로 이렇게 보고 개인의 어떤 생각을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다. 분명한 것은 진주시의 이번 행정통합 제안이 성공의 필수 조건인 주민 의견 수렴이나 경상남도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것. 진주시의 전격적인 행정통합 제안이 수도권 집중에 맞설 호재가 될지 지역에 갈등만 일으키는 불씨에 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자치단체가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기업들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런 협약은 대부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무산돼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인건비와 거대한 수요처를 쫓아 중국에 진출했던 경남의 기업들이 잇따라 다시 경남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3년 전 경상남도와 김해시는 중국에 공장을 둔 중소기업 3곳과 김해 복귀를 약속하는 MOU,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투자유치 금액은 520억 원, 고용 창출은 80명으로 전망됐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협약을 맺은 기업 3곳 가운데 실제 공장을 이전한 곳은 한 곳뿐. 앞선 2018년 한 주방용품 생산업체도 중국 공장을 김해로 옮긴다며 경남 1호 유통기업으로 홍보됐지만 아직 공장을 옮길 땅조차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은행 대출 등 이제 자금 조달이 좀 용이치 않았어요. 남해군 대표 관광지인 독일마을. 3년 전 남해군은 한 민간 사업자와 독일마을 인근에 모노레일과 주차장 등을 만드는 투자유치 협약을 맺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체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업체는 790억 원을 들여 이 일대 5만 4천여 제곱미터에 모노레일 등 체험시설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공사는 시작조차 못했습니다. 자금난이 이유였습니다. 높은 금리로 아직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딱히 그냥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인근에 조류공원을 짓겠다던 다른 업체 역시
6년 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투자 협약, 기업의 재정 상황과 협약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따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방의회가 동의를 해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어떤 통제 장치를 좀 마련하고 사후에도 MOU 추진 경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방의회에 보고도 되고. 최근 3년 동안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맺은 투자 유치 협약 350여 건 가운데 실제 투자가 마무리된 건 불과 80여 건. 이마저도 대부분 협약 3년이 지나면 이행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최근 한 경남도 의원이 동료 의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동료 의원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불거질 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도의회 윤리특위는 매번 침묵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경남도 의원의 주장은 최동원 도의원으로부터 팔을 꺾이는 폭행을 당했다는 것. 지난달 17일 현장 의정 활동 중 일어난 일입니다. 한 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왔냐는 등 최 의원의 비아냥에 항의 과정에서 자신의 손목이 잡혔다고 주장하고 최 의원은 자신을 때리려고 신용해 이를 막은 것일 뿐이라며 폭행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상반된 주장에 대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CCBB를 가릴 수도 있었지만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안건 회부는 사실상 도의회 의장 손에 달렸습니다. 김진부 도의장은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의 주장이 상반된 데다 상임위원회 안에서 의원 간 해결하면 될 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윤리심사를 열 수도 있지만 여야 60대 4의 의석 구도상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윤리특위를 연 것은 2020년 한 차례뿐입니다. 2022년 한 식당에서 도의원 간 욕설을 주고받고 식탁을 넘는 일이 있었지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지난달 이경재 도의원의 농지법 위반 사건 1심 벌금형 5천만 원 판결에도 올해 초 서희봉 도의원이 폭행 사건으로 약식 기소됐을 때도 윤리특위는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 자문위원회도 있지만 소집된 적이 없습니다. 이 징계와 관련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다음에 재차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의장의 어떤 직무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의원 징계 결정 여부를 떠나 적극적인 해석으로 윤리특위가 가동돼 자정 기능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 전국 3번째 발생인데요. 이로 인해 접경지 10개 시군의 축산 농가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골짜기로 이어진 길이 바리케이드로 막혀 있습니다. 트럭이 나오자 방호복을 입은 사람들이 구석구석 소독합니다. 인근 돼지 사육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ASF가 발생해 긴급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해당 농장에선 최근 열흘 사이 돼지 4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올해 첫 발생, 전국적으론 경북 영덕과 경기도 파주에 이어 3번째입니다. 발병 농장의 돼지 1,500여 마리는 즉시 매몰 처리됐습니다. 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 입구입니다. 발병 농가를 기준으로 10km 이내의 방역대 안에는 65곳의 농가가 있습니다. 이 구역의 돼지 14만 마리는 한 달 동안 이동이 금지되고 정밀 검사를 받게 됩니다. 1차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매일 2회 정도 지금 이동 제한 해제될 때까지 전담 마크 해가지고 소독 지역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서도 48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강원 화천과 경기 김포, 인천 강화까지 3개 시도 10개 시군이 대상입니다. 농민들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치료가 됐죠. 사료값 줘야 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밀린 이자나 뭐 이런 거 다 내야 되는데 이런 재정적인 문제를 다 어떻게 안고 가냐고요. 방역당국은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신속하게 신고해달라고 축산 농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려 사망한 환자가 나왔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다리 부종과 통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 지난 16일 숨진 70대 여성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에 걸렸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해당 균에 감염된 해산물을 덜 익혀 먹거나 상처가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닿았을 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생물종 다양성 보존의 날입니다.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으로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멸종 위기에 놓였는데요. 특히 국제 멸종 위기종인 실뱀장어가 무분별하게 잡히면서 씨가 마를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 현장을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트기 전 새벽 시간, 한 남성이 해안가에서 머리에 조명등을 쓴 채 뜰채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뭘 잡는지 가까이 가보니 실뱀장어입니다. 이게 불법으로 포획하신 어획물이라서 방류 명령할게요. 뱀장어에 치어인 실뱀장어는 양식으로 종자를 생산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구역에서만 잡을 수 있습니다. 개체수가 급감해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됐지만 마리당 4,000원 넘게 거래되면서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조업 금지 구역에서 어선을 동원하는가 하면 아예 배 여러 척이 촘촘히 그물까지 쳐가며 잡는 경우도 흔합니다. 해마다 관내에서 실뱀장어 불법 조업이 성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는 이제 불법 어선이 고속으로 도주하는 경우에 해경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이 금강하구뚝 인근 앞바다에는 이 실뱀장어를 잡기 위한 어선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어류의 알도 잡을 수 있는 미세한 그물까지 설치하면서 해양 생태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돼 있어서 그물처럼 연결돼 있는 거죠. 도미노처럼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생물 다양성의 감소에서는 그런 것들이 심각하다. 실뱀장어를 비롯해 우리나라 연근해에서만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은 이미 90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가정용 복사기로 5만 원 지폐를 복사해 3억 원 넘게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터넷 도박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한 10대 등을 대상으로 SNS에서 위조 지폐를 사고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가정집. 집안 곳곳에 5만 원 지폐 다발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비닐봉투 안에도 가득합니다. 모두 가짜입니다. 지폐와 비슷한 재질의 종이에 컬러 복사기로 만든 위조 지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석 달간 찍어낸 돈이 3억 2천만 원, 5만 원권으로만 6,300장이 넘습니다. 그동안 적발한 위조 지폐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입니다. 찍어낸 위조 지폐 가운데 8천만 원 상당은 SNS를 통해 판매했습니다. 가짜 5만 원권 한 장 가격은 3천 원 정도. 주로 인터넷 도박 등으로 사채 빚을 진 10대들이 사갔습니다. 일정 그 SNS는 다른 데로 유포가 되지 않는다는 그거를 아마 노리고 거기에서 아마 광고를 하고 거기에 들어왔는 사람한테는 개인적으로 1대1 비밀 대화를 통해서 판매하고. 위조 지폐를 산 사람들은 현금화하기 위해 가상자산을 사거나 모텔, 사우나 등에서 사용하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위조 지폐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 7명과 위패를 산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명을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쇠제비 갈매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멸종위기종으로 주로 바닷가 모래밭에 서식하는 갈매기과 새인데요. 바다가 아닌 경북 안동댐 모래섬에 12년째 찾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김지용 기자입니다. 흰 이마에 검은색 정수리, 부리는 노랗고 끝이 새카맣습니다. 전체 몸 길이가 30cm가량인 새들이 힘차게 날개짓합니다. 제비를 닮은 작은 갈매기, 새제비 갈매기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매년 호주에서 10,000km를 날아와 한국과 일본 등 바닷가 모래밭에 서식하는 여름 철새입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낙동강 최상류, 안동댐의 모래섬에 둥지를 틀기 시작했습니다. 서식지가 모래도 덜 쌓이고 파도는 치고 알하고 새끼들이 다 떠내려가니까 이제 내륙으로 분산됐다. 해마다 4월쯤 찾아와 석 달 남짓 머무는데 올해도 80여 마리가 안동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안동시는 원래 서식지였던 작은 섬이 댐 수위 상승으로 사라지자 1,800제곱미터 크기의 인공 모래섬 2곳을 만들었습니다. 제 뒤로 인공 모래섬이 보입니다. 새제비 갈매기가 이곳에 온 지 한 달 반 만에 새끼를 포함해 120여 마리가 관찰됐습니다. 인공섬에는 수리부엉이와 수달 등 천적을 막기 위한 대피 공간과 담장도 설치됐습니다.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가치를 공유하고 느낄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안동시는 새 보금자리를 찾아온 쇠제비 갈매기를 생태 관광 자원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지용입니다. 우리나라 해양 개척 정신이 서려 있는 부산 북항 제1부두가 148년 만에 새롭게 개발됩니다. 부산시는 북항 제1부두 일대에 역사와 문화, 창업의 성지, 즉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2년 문을 연 대한제국 최초의 근대 항만 부산 북항 제1부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과 수탈의 통로, 해방 이후엔 동포들의 귀한 길목으로 6.25 전쟁 때는 전쟁 물자 수송과 해외 원조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1952년 처음 태평양을 건넌 수출 화물선 고려호 출발지는 물론 최초의 참치잡이 원양어선 진암호도 이곳 1부두에서 출항했습니다. 해양과 수산업의 개척 정신이 서린 아주 유서 깊은 부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고 부산시가 북항 제1부두를 스타트업 파크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부두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보세 물류창고의 원형은 그대로 두고 내부 6,000제곱미터의 창업과 문화, 전시 복합 공간을 만들기로 한 겁니다. 부산시는 이를 위해 37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엔 기업과 대학, 공공기관, 투자사 등 창업혁신기관 40곳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공모에 선정되면 국비 126억 원을 지원받아 공사가 진행되며 내년 10월쯤 스타트업 파크를 준공하고 개관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 북항 제1부두. 피란 수도 부산의 역사성 위에 개척 정신을 살린 스타트업 파크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23년 전 전북 익산에 위치한 비료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배출돼 40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암에 걸리는 일이 있었는데요. 최근 익산시가 집단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공장을 철거해 생태환경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01년 농촌마을에 들어선 비료 생산 공장. 담뱃잎 찌꺼기를 태워 매연과 폐수 등 유해 물질을 배출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뒤 40명에 달하는 마을 주민이 암에 걸려 숨지거나 투병했고 공장 폐쇄 뒤 정부 역학조사 끝에 공장이 배출한 유해 물질과 암 발병 사이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집단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옛 비료 공장입니다. 주민 아픔이 서려 있는 이 공장이 문을 닫은 지 7년이 지나서야 철거에 들어갔습니다. 전북 익산시는 당초 공장 전체를 철거하려 했지만 환경 오염의 피해를 알려 사회적 참사 재발을 막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장 일부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기억의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환경에 경각심을 주고 교훈이 되도록 해서 그런 시설을 하기를 주민들이 원했습니다. 또 공장 주변에서 황조롱이와 수리부엉이 등 천연 기념물이 서식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내년 말까지 57억 원을 들여 훼손된 자연 생태계도 복원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이 겪었던 고통과 아픔을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을 통해 치유와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계획입니다. 집단 암 발병을 불러온 폐공장이 환경에 대한 교훈을 되새기는 생태 공간으로 재탄생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시 농모와 파장, 가난한 사랑 노래 등을 쓴 신경림 시인이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차려집니다. 신경림 시인은 1956년 시 낫다를 발표하며 문단의 이름을 알렸으며 농민과 서민 등 민중의 고달픔을 따뜻하고 잔잔한 감정으로 달래는 시들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이 다음 달 문을 닫게 되면서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발표 공간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30년 동안 지역 예술인과 주민들의 만남의 공간에서 열리는 마지막 전시회를 김민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정하지 않게 복잡한 선들이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붓을 대지 않은 그림, 흩날리는 페인트는 바람에 실려 캔버스에 안착했습니다. 자연의 순리에 따른다는 작가의 철학이 담겼습니다. 롯데백화점 마산점 전시 공간의 마지막 전시는 이성석 화가의 작품으로 채워졌습니다.
수없이 많게 얽혀 있는 우리 인간 삶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별나는 색깔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형태, 방식, 모습들. 작가의 작품이 전시된 곳은 롯데백화점 마산점의 전시 공간인 더 갤러리와 예마당. 백화점이 다음 달 문을 닫게 되면서 이곳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30여 년 동안 함께했던 이 공간에 지역민들과 다양한 예술가들 함께했던 많은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 또 감사한 시간이 되었고, 지역 작가들은 작품을 선보이고 주민들은 문화를 누리는 공간으로 옛 대우백화점 시절부터 30년 넘게 자리 지켜온 만큼 시민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마산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작은 공간 아니면 큰 공간일 수 있는데 사라지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너무 큽니다. 갤러리의 마지막 전시는 다음 달 말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는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이 오늘 사천시 산안면 임시청사 건물 외벽에 간판 설치를 마쳤습니다. 건물 정면과 뒷면에는 기존 아론 비행 선박 대신 우주항공청이, 측면에는 한국판 나사를 뜻하는 영문 로고 카사가 붙었습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27일부터 임시청사에서 직원 100여 명이 업무를 시작하고 다음 주 공식 개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주시가 상평동 도로에서 세 번째 발생한 땅꺼짐 현상의 원인은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 토사 유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주시는 이번 땅꺼짐 구간에서 통신, 전기 등 케이블을 묶은 다발관 아래로 일부 토사가 유실된 것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집중호우로 지하수 수위가 오를 때마다 땅꺼짐 발생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천해경이 다음 달 30일까지 멸치 포획 금지 구역 내 유자망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합니다. 해경은 다음 달까지 남해와 통영 등 멸치잡이가 금지된 해역의 어업행위와 일정 규격 이하의 그물코 사용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지역복지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함양군 행복지킴이단이 출범했습니다. 함양군 행복지킴이단은 명예사회복지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등 760여 명이 참여해 복지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자원봉사단체입니다. 행복지킴이단은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전문적인 봉사활동을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어제 9시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냐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원동희 기자입니다.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에 대해선 특가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영장이 신청됐고, 소속사 대표 이모 씨에겐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본부장 전모 씨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인이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조사 잘 받았고 또 남은 조사가 또 있으면 성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말이 필요하겠습니다. 어쨌든 죄송합니다. 김 씨는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 양 구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순간의 거짓으로 국민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고 뒤늦게라도 시인하고 국민들한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 밤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직후 호텔에 머물던 김 씨는 17시간 만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의 매니저가 거짓 자백을 하고 소속사 측에서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김 씨와 소속사 대표의 자택, 소속사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씨가 탑승했던 차량 3대의 메모리 카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BS 뉴스 원동희입니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다음 달부터 일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공매도에 대해 정부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곧 상장될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라거나 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펀드에 개인도 투자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진짜와 비슷한 가짜 투자 사이트까지 만들어 투자자를 속이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주의 단계 소비자 경보를 내렸습니다. 금감원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사기 일당은 먼저 SNS나 문자 메시지로 투자 사이트 주소를 무차별 발송했습니다. 곧 상장될 주식을 할인가에 매도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여기에 속아 사이트 주소를 누르면 상장 예정이라는 기업의 홈페이지로 연결됐지만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였습니다. 가짜 주주 명부까지 보여주며 투자금을 모은 뒤 주식 상장 당일에 잠적했습니다. 기관만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에 개인이 투자해 고수익을 내게 해준다고 속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역시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단체 채팅방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했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임직원 행세를 하며 가짜 사이트와 앱을 통해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정한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라며 투자자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공모주는 정해진 기간과 가격에만 매수 가능해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개인이 투자하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업체 명과 이름이 다른 통장은 사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절대 입금하지 말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받은 인터넷 사이트에도 접속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황경주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경남 소식입니다. 경상국립대 의대 증원을 위한 대학평의원회의 학칙 개정안 최종 심의가 오늘 오후 열린 가운데 의사단체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의대 정원을 기존 76명에서 138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의 전면 무효화를 촉구했습니다. 경남의사회도 오늘 저녁 경남도청 앞에서 의료계와 합의 없는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12일에 검거한 태국 파타야 한국인 살인사건 피해자 24살 이모 씨를 오늘 창원지검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 씨에 대해 기존에 적용했던 살인 방조 혐의가 아닌 강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창원지검은 강력범죄 전담 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명확히 규명해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거제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김모 씨가 오늘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거제경찰서는 김 씨의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와 수사 내용을 토대로 폭행치사와 스토킹, 가택침입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낸 가운데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내용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년군 시설관리공단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와 동료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진상조사 결과 공단이 2019년 성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병가를 내주지 않거나 직무 재배치 요청을 11차례 거부했고 진상조사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직원 9명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줬다며 법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비노조 경남지부가 오늘 경남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불거진 부실급식 논란은 인력 부족 탓이라며 학교 급식 조리 실무자의 한 달 기본급은 198만 6천 원으로 최저임금인 206만 740원보다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열악한 처우 탓에 올해 경남 신규 채용 인력 14명이 퇴사했다며 학교 급식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건설 노동자의 임금 체불 발생과 파산을 막을 수 있도록 표준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건설기계 지급 보증서 발행을 명문화한 데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창원시가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또 헤이룽장성 다칭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었습니다. 옌타이시는 자동차와 첨단 장비, 우주항공 등이 주력 산업인 경제도시이며 다칭시는 중국 최대의 석유 생산 도시로 최근 창원시와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번 협정으로 인적, 물적 교류와 경제 협력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이슈 대담에서는 창원 원희대로 고급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개통 이후 효과와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창원시 신교통추진단 김정우 단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임시 개통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개통 전과 후 시민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우리 시에 처음 도입된 SBRT이기 때문에 개통 초기에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일주일이 지나면서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들은 중앙정류장 방향이 헷갈리고 일반 차량 이용자들은 버스 전용 신호등과 일반 신호등을 번갈아 보면서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을 안 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개통 전 공사 중에는 교통 체증으로 민원도 많았습니다만 개통 후에는 불편하다는 의견보다 버스 운행이 안정적이다, 도시가 많이 밝아졌다,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 버스 우선 신호로 막힘없이 지하철 수준의 정시성을 기대했었는데 사실은 아직은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SBRT가 창원에 처음 도입된 만큼 시간 단축보다는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시내버스 속도를 40km 이하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통행 시간도 조금씩 단축되고 있는데 개통 직후에는 도계광장에서 감정 사거리까지 37분 정도 소요되었으나 일주일이 지나면서 32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앞으로 신호 체계가 개선되고 정상적인 속도 60km로 운행되면 추가적으로 5분 정도 더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신호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 도민들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을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지도 여쭙습니다. 예, 임시개통 기간 동안 신호체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매일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SBRT 시행으로 신호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BRT 전용 신호 운영과 직자 동시 신호 체계를 직진 후 좌회전 체계로 분리한 것입니다. 원의대로 전체 신호를 한꺼번에 바꾸게 되면 신호 연동 체계가 안 맞고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개통 1개월 전부터 순차적으로 변경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신호 체계 적정성을 검토하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연동 체계를 조정해서 버스와 일반 차량의 소통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임시 개통 상황인데 이게 정식 개통은 언제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임시 개통은 공사는 완료되었지만 행정 절차상 공식적으로 준공 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남도의 준공전 사용 허가를 받아 시민들이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BRT 운행에 필요한 시설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우선 개통한 것으로 시민 불편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신호 체계를 개선 보완해서 5월 말 경남도에 준공 확인을 신청해서 준공 고시가 나면은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 질문도 안 드려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에도 사실은 BRT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원의 SBRT는 어떤 점이 다릅니까? 네, 서울, 부산 등 일반적인 BRT는 중앙차로를 차선으로만 분리하지만 원의대로 SBRT는
중앙차로 양쪽에 일반 차량의 진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별도의 분리 녹지대를 설치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냉난방, 공기정화, 무선 충전 기능을 갖춘 다기능 승강장을 설치했으며 친환경 수소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버스 우선 신호 시스템을 적용해 이용객의 편의성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입니다. 운영 측면에서는 서울, 부산과 같이 모든 시내버스가 통행 가능하므로 원의대로에 운행되는 45개 노선 339대가 SBRT 전용 차로를 운행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도계광장에서 6호 광장까지 2단계 사업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네, 우선 원의대로 SBRT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2단계 사업 시행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 SBRT 운영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3일여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2단계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SBRT 사업의 성공적인 실행을 저희도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낮더위가 이어졌던 오늘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는데요. 내일 창원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보다 6도가량 높겠고요. 밀양이 33도까지 오르면서 예년보다 8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10도 이상의 큰 일교차에 체온 조절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부터는 기온이 낮아져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하늘 표정이 좋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 내륙 곳곳으로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17도, 창녕이 15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30도, 의령이 32도로 예년보다 5에서 8도가량 높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5도, 거창이 13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산청이 30도, 합천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 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3.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휴일인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